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 행사 참석 여부가 동북아 균형 외교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청와대는 여러 외교적 변수를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박대우 고려대 연구교수,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청와대가 다음 달 3일이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박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또 북한과 일본 등 각국의 역학관계가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네. 박 교수님, 네네. 박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외교라는 것이 흑백 논리로 이렇게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또 원칙과 실리 사이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하는 것인데 중국 가는 문제가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방미하려다가 일정이 연기되면서 또 한일 간의 역사 문제로 지금 미국에서는 일본과의 거리가 멀어진다는 우리 한국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갖고 이런 시점에서 또 중국에 가서 열병식에 참가하면서 중국의 시진핑 지도자와 미소를 나누면서 선다는 것이 외교적으로 압박감이 있죠. 예.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전 열병식이라는 것이 과거에 2차 대전 때 싸운 중국의 본류는 국민당 정부예요. 장개석 정부고 지금 그 당시 모택동이가 지휘하던 팔로군 인민해방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승전식을 물론 현재 시진핑, 모택동 후예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 공산당이 주도해서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수출 물량의 25.4%를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고 또 우리가 지금 여러 문제를 놓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은 동맹파와 균형 외교 사이에서 동맹 외교냐 균형 외교냐 이런 논쟁도 있고 복잡한 사안들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 가실 수는 없는데 가시더라도 열병식은 좀 피해서 상해 임시정부 개관식도 있다고 그러니까 임시정부 옛날 청사 그쪽으로 비켜서 가는 방안도 있고 또 미국과의 마찰을 줄이는 방법으로 미국의 지난번에 연기된 공식 일정을 미리 좀 조율해서 날짜를 잡고 미국의 이해를 구하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동맹국의 이해를 구한 뒤 한번 참석해보는 건 어떠냐 이런 의견이신데 고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도 박 교수님하고 크게 의견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중 전승절에 참석을 해야 한다. 그런데 참석을 하더라도 좀 제한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중국 모택동의 인민해방군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일본군하고 싸운 것은 장개석 정부군이거든요. 그리고 일본한테 항복을 받은 것도 장개석 정부에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택동 인민해방군은 6.25 때 우리 북한을 도와서 우리 남침을 한 그런 전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서 열병식에 그 사람들은 군사 퍼레이드 아닙니까? 거기 가서 박수 치고 있기는 곤란한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전승절에 참석을 하되 말하자면 열병식이라든가 그런 데에는 참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독일에서도 아마 러시아 전승절 때 지난 5월이었죠. 독일 정부도 그 당시 퍼레이드가 끝난 뒤에 퍼레이드 끝난 뒤에 가서 그 기념식 그런 것만 참석했던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도 굳건히 해야지만 한중 관계도 돈독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서 실용 외교 말하자면은 동맹 외교와 균형 외교 이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실용 외교 말하자면 실리 외교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고심은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는 아닙니다만은 6.25 전쟁 때 유엔군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북한을 점령해서 우리가 북진 통일의 기회가 있었는데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분단국가 현실이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또 일사후퇴 때 중공군이 개입해서 수백만 명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이런 아픔도 있고 해서 사실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우리 정부한테 한 번쯤 사죄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 외교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정서가 있습니다. 지금. 또 사실 그런데 좀 주목되는 부분이 외교부와 청와대의 거듭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북한 전승절 기념일에 참석하지 마라. 이게 좀 종용하고 있다는 외신 또 국내 보도가 좀 잇따르고 있어요. 고 교수님. 그러니까 어떨까요? 지금 네. 전승절 참석 문제는 한미일로 우리가 러시아 전승절 때는 가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네. 한미일로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를 포함한 여러 개의 변수가 얽히고 설킨 고차 방정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고도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일본 교토통신에서 지금 미국 측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참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건데 예. 한미 양국에서는 아니다. 다 부인을 하고 있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일본이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니냐. 봐라. 우리는 뭐 한국하고도 잘 지내려고 하고 자꾸 그러는데 한국은 자꾸 중국하고만 가까이 하려고 해서 이렇게 한일 외교 관계라든가 또 한미일 동맹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 측이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킨 이간질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외교라는 것은 미국 측이 말하자면 쓰리 쿠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어떤 의사를 전달하기는 내정 간섭 문제 네. 얘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 언론을 통해서 한국 측한테 간접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외교 문제에 있어서 우리로서는 주도적인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난번에 중국 주도의 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있죠. AIIB라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국에서 또 여러 가지 뭐 이런 마땅치 않은 반응이 나오고 이른바 쓰리 쿠션을 또 그러다 넣었었죠. 보니까 네. 한 사이에 영국이라든가 프랑스가 다 가입한다면서 우리가 뒤늦게 가입하면서 생색 때도 내지도 못하고 결국은 가입을 했거든요. 그 당시 미국이 추진했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는 게 있었죠. TPP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지난번 뭐 협상을 가졌습니다만 전혀 성사가 되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참여를 안 했더라면은 이거 이 꽁도 놓치고 매도 놓치는 그런 결과를 빚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감안했을 때 이게 고차원의 외교 방정식이지만 우리로서는 등거리 외교, 실용 외교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없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등거리 외교를 잘못 오해하면은 예. 이게 우리 국익에 또 큰 안보적인 침해 사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창조 경제 얘기하는 창조 외교를 그야말로 여기에 좀 적용을 해야 될 시점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의 그 동방조보라는 신문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을 함으로써 소원해질 한일 관계를 미국이 많이 걱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그런 보도가 나왔고요. 또 아시다시피 지금 군사적으로는 급팽창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지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과거의 군사 전략에 대해서 상하이 협력 기구라고 중국과 소련이 만든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군사 협력 기구입니다. 그 멤버들이 지금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승절에 대부분 참석하는 지금까지 참석을 확정한 국가 정상들은 상하이 협력 기구의 그런 정상들입니다. 그 외에 국가 정상들이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직까지 없는 거라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 빈부장지대에서 안보 뭐 지뢰 사건도 네. 있고 한반도가 아직까지 냉전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데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안보 문제를 조율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보다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만약에요. 예. 만약에 우리가 또 북한과 지금 대일 문제가 좀 굉장히 돌파구가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중국의 행사에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어떤 좀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을까요? 좀 오히려 좀 확실하게 더. 그런데 과거의 예. 사례를 봐서 중국이 외교 관례상 또 우리가 이제 중국과의 외교적인 만남에서 북한 문제를 돕겠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협조를 하겠다. 네. 그런데 도우려고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 자체가 중국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듣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중국이 북한을 결정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그런 큰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혹시나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그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조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그 목함지뢰 발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국민 정서가 이렇게 안 좋고 또 홍영포 통일부 장관이 지금 이후 여사 방북 때 이런저런 문제로 대화를 하자고 전통문을 보내도
상부의 지시가 없다고 일절 응대를 안 하는 상황에서 접수조차 않고 있죠. 지금 어젠다 확정도 안 되고 대화할 목록도 지금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한번 악수한다고 무슨 외교적인 성과가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은 지금 저 열병식에 가는 건 맞지 않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의 태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또 아베 담화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도 봐야 하고 만약 일본의 아베가 전승절에 참여를 전격적으로 결정할 네. 경우 지난번 4월에 있었던 반둥 회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진핑하고 아베가 만나갖고 그 전까지는 뭐 정상회의를 했죠. 우르릉 돼가지고 아 우리 편이 뭐다 했더니 벌써 실용적으로 자기들끼리 만나서 아베와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당히 그 친밀도를 과시를 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네.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 접근을 보이려는 그런 듯한 모습도 보였고 그러면서 우리만 이 동북아 이 복잡한 외교 지형 속에서 왕따 당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참석을 하되 박 교수님 말씀대로 전승절 뭐 그 군사 프레이드 네. 그런 데는 참석하지 말고 또 뭐 상해 임시 정부 그것을 다시 재개관한다는 것도 꽤 의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미국의 어떤 그 심기도 너무 건드리지 마시고 네. 또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면서 이렇게 참석 여부를 최종 결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전승 70주년 아베 담화 내용에 따라 대통령의 프로토콜도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광복절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8.15 광복절 특사. 경제인 대대적인 사면이 예상됐었는데 최근에 청와대의 안팎의 분위기를 보면 경제인 사면 분위기 좀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는 그 최태원 SK 회장, 최재원 뭐 부회장, 그다음에 김승현 한화 회장이 네. 포함된다고 봤는데 김승현 한화 회장이 빠졌다는 지금 보도가 있습니다. 네, 일부 언론에. 네. 이유는 과거에 이제 2차례 사면 경험이 있고 또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이쪽은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사범 중에서도 재질이 좀 국민정서상 안 좋은 거는 제외되겠다. 이래서 지금 재벌들을 상대로 경제인을 상대로 한 사면 폭은 상당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외에 민생사범들, 도로교통위반법, 향공법 등등 해가지고 경제 활성화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인들 이런 쪽으로는 한 200만 명 정도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일절 안 되는 분위기고요. 더군다나 이번에 경제인 사면이 축소가 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롯데 사태로 여러 가지 지금 재벌 개혁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민감하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떠한 구조조정 노력을 하고 어떻게 이제 일자리 만드는 데 기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경제 살리기의 효과를 좀 반감시키는 것 아니냐 우려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제 살리기 재벌 몇 사람 내준다고 해서 경제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저는 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SK 최태원 회장 들어가 있는데 더 지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문 경영이 얼만큼 일을 열심히 하느냐의 문제이지 꼭 오너가 있으면 더 투자라든가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번 롯데 사태가 나면서 재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이게 아주 부정적으로 돌아간 게 사실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했죠.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재벌들의 그런 그 뭐 횡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면은 매우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고 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난번에 나왔을 때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최소화시킬 것이다 하더라도 그런 입장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얘기로는 최태원 SK 회장 정도 선, 한두 명 선 아니겠느냐. 다른 부분들은 보면은 뭐 LIG 누구 뭐 구자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 기업보험을 사기성 기업보험을 발행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예를 들면 최태원 회장은 자기 돈 갖다가 횡령 그 돈 갖다가 어디다 잘못 투자해갖고 자기가 손해 봤으니까 그렇다 하지만. 다른 그 기업인들 지금 들어가 있는 기업이라든가 사면 대상으로 올라 있는 상당수 기업인들은 많은 서민들 중소서민들이 피해자거든요. 그 사람들 피눈물을 누가 닦아줄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경제 살리게 한다 해갖고 그 사람들 다 사면해주고 뭐 복권시켜주고 이래갖고는 사회 정의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최태원 회장도 한 차례의 사면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8월 임시국회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박기춘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죠.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인데 박 교수님 네네.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오늘 좀 제가 일부 정치인들 통화를 몇 번 해봤습니다. 방송을 해보니까 아무튼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지금 이 온도가 우리 일반 국민 온도하고 좀 달라요. 네. 왜냐하면 이미 이제 박기춘 현 의원이 탈당도 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고 자기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데 꼭 체포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런 기류가 생겼더라고요. 있죠. 그러나 네. 저는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탄국회라고 부패한 정치인들 쇄신해야 된다고 큰 여론이 있었고 성완종 사건 이후로 온 국민이 지금 들끓고 어떻게 좀 바꾸라고 하는 입장. 이번에도 방탄국회로 가면요. 이거는 정말 정치 불신이 상당히 커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오늘 그 임시국회에서 보고를 하고 내일이나 모레 반드시 처리를 해서 이번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 이번에 더군다나 19대 국회에 들어서 이거 10번째 체포동의안 네. 상정 아닙니까? 그동안에 통과된 건 3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지난번에 이제 이런 국회법을 개정하자. 예를 들면 자동 불발되더라도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지고 다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그런 법을 개정했는데 야당에서 지금 그걸 보류시켜 놨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통과시켜서 이번에는 국민 정서에 맞게 더군다나 내년에 총선이 있는데 이렇게 가면은 정치인들이 표를 못 얻습니다. 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이 헌법에 국민 정서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원칙으로 본다면은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또 국회에서도 체포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뭐 박기준 의원은 증거 인멸할 가능성은 전혀 없죠. 본인이 다 시인을 했고 또 뭐 도주할 가능성도 없습니다만 네. 어쨌든 국민들의 정서로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또 가제는 개편이구나 이런 인식들을 심화시킬 수 있고 정치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높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뭐 일반 원칙 뭐를 좀 벗어난다 하더라도 체포 동의안을 가결해서 깨끗이 처리해 주는 것이 아마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그런 방향으로 네. 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정서법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결국은 원칙이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은 눈높이에 맞춰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